아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분당길맨의 김용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당길맨 비뇨기과 김용진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전반적으로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 수칙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HPV에 이제 감염되었다면은 네네. 치료 방법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다행히도 HPV 감염이 되었더라도 네네. 이 바이러스는 네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평균 그 감염 기간이 한 9개월 정도라고 하고요. 네.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서 80% 이상 저절로 예. 우리 자가 면역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약을 통한 어떤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들에서는 계속 주기적인 여성암 검진 이런 것들을 꼭 주기적으로 잘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HPV 감염으로 인해서 생식기 주변에 사마귀가 생기는 경우 아주 정말 1mm, 2mm 정도 작은 사마귀부터 시작해서 뭐 1, 2cm가 넘게 자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마귀가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작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술로 치료가 되니까 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감염됐을 때는 그 전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염이 있거나 뭔가 반복 감염, 시간이 지나면서 암 전 단계인 전암병변을 거쳐서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꼭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예방 방법이 어떤 수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HPV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HPV 예방접종이 있거든요. 다행히 나와 있네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저도 받을까요? 이게 이제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받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어릴 때 첫 경험이 시작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뭐 11세에서 12세 그때 예방접종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 시기가 지났더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성생활을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예방접종 받는다고 100% HPV 예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도 독감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긴 하지만 최대 많게는 그냥 90% 정도 관련 암들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맞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0%면은 뭐 맞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가다실이라고 해서 가다실. 요즘에는 이제 가다실 국가, 그러니까 9가지의 그 HPV 가장 흔한 A형들을 모아서 이제 접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다실 국가 접종만 하시더라도 거의 90% 가까이 그거와 관련된 연관 암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맞고 있고요. 그 뭐 호주 같은 국가는 이제 남녀 모두 다 이제 국가 필수 접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다실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수칙인데요. 여성들은 예방접종, HPV 예방접종을 받으셨더라도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꼭 받아라. 그리고 만약에 내 성 파트너가 HPV 감염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HPV 감염이 소실될 때까지 금욕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표원장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혹하네요. 굉장히 가혹하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칙은 그렇다. 난 못 참겠다.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라시는 분들은
최소한 콘돔은 쓰셔야 됩니다. 최소한 콘돔. 콘돔은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수칙은 네네. 만약 당신의 성 파트너가 네네. 또는 내가 네. 성기 사마귀 같은 게 있다면 네네. 그거를 빨리 제거를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성 파트너, 상대방의 성 건강 병력에 대해서 네. 잘 알고 있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네. 예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네. 얼마나 많은 여성과 관계를 했느냐. 혹은 남성과.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성병이 걸렸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라는 건데,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국 현실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국제성의학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콘돔을 꼭 사용해라. 콘돔.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는 점막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콘돔을 사용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덴탈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덴탈댐. 예.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저도 내용을 공부하다가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네네. 주로 구강성교, 오랄 섹스 같은 걸 할 때 네네. 이제 쓰는 네. 보호막입니다. 예, 이제 얇은 라텍스로 된 막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대고 구강성교를 하라라는 의미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비닐 같은 걸 하나 대고 뭘 하는 거잖아요. 조금 예.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콘돔을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는 너무 생소한데요. 네. 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네네. 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적응하면서 네.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여섯 번째 수칙입니다. 성관계 파트너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 파트너 수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된다. 제한을 둬라. 예, 이게 여섯 번째 수칙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제 많은 성관계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HPV 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성 파트너의 수에 제한을 두고 적절히 조절을 해라. 지금까지 이 HPV 감염과 그에 대한 예방 수칙을 알아봤는데요. 네네.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했을 때 향후에 더 건강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분당 길맨의 김영진 원장님을 모시고 HPV 바이러스,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 또 예방 수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